종합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8월 20일 8월 3주차 일요일 경마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하반기 경마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데요. 서울 11개 경주와 부산 교차 6개 경주가 준비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배당 승부사죠. 강 팀장과 새벽조기 지킴이 강백호가 함께 풀어보는 그냥 왔다 왔어 방송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 일요 경마는 토요 경마와 좀 양상은 상당히 틀려졌습니다. 토요 경마는 좀 안정적인 축마가 있었다라면 일요 경마는 강력한 축마는 몇 개 경주가 되지 않는 경주인데 있는데 좀 혼전도가 높겠죠? 예. 또 인기 마필들의 내용들이요. 지금 굉장히 안 좋게 나오는 마필들이 많잖아요. 예. 또 현장 상태의 중요성을 한번 일깨워 줄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접근하셔야지 안 그러면 진짜 큰 코 다칠 하루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렵다고 서두에 미리 제가 전자에 까는 이유는 전반부부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후반부까지 자금을 잘 관리를 해야 일요 경마 이기실 수 있는 만큼 강 팀장이 준비한 현장 승부처는 6경주와 10경주. 6경주는 특급 승부처고요. 10경주는 불안한 인기말을 아주 자르고 때리는 메인 승부처. 6경주, 10경주. 자, 강백호는 전반부 3경주에서 한번 때려서 배팅 자금을 만들어가지고 7경주에다가 딱 한번 더 없는 3경주와 7경주가 현장 승부처가 되겠고, 자, 일요 경마 집중 분석 코너 강 팀장의 4경주, 강백호의 5경주 연타석으로 집중 분석 경주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 꼼꼼히 체크를 하시면 아마도 현장에서 배팅을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8월 20일 일요 경마 강 팀장과 강백호가 준비한 내용을 가지고 1경주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자, 일요 경마 1경주 경주거리 1000m 국산 6등급 실전 경험이 풍부한 마필도 있고 아직 데뷔전을 나서는 마필들 간의 한판 승부가 되겠는데요. 자, 초반에 발빠른 마필과 직선 끝걸음 싸움이 볼만한데 사실 인기만은 있으나 강력한 축만은 저는 없다라고 보여지는 가운데 2번 달려라 파차에 직전에 선행을 안 가고도 들어왔습니다. 예. 이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만큼 이제 체력이 늘어났다는 거죠. 또 뚝심도 생겼다는 거고요. 이번에는 또 능력대로 봐야 되는 게 맞아요. 2번 게이트고 뭐 마음만 먹는다면 선행도 가능하고 또 따라도 갈 수 있고 분명 실전 변화를 분명히 확인했기 때문에 또 이 스트라이크 어게인 자마들이요. 걸음 발전 속도가 빨라요. 걸음발이 한번 트이면 굉장히 신장세가 뚜렷하기 때문에 높은 점수 줘야 되고 또 하정우 기수가 전담 마크맨으로서 이 마필에도 잘 알고 있고 또 정상적인 출주 간격 4주 만에 FM대로 출전한 마필이기 때문에 컨디션도 상당히 좋고요. 관리 상태 양호하기 때문에 경쟁력을 논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6번 세명칸이 직전에 많은 인기몰이 속에서 덩치가 좀 너무 크죠. 555kg. 거의 웬만한 황소만한데, 자, 이 세명칸이 직전 경주 게이트가 외곽에서 좀 잘못 뛰었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또 중반에 앞선을 쫓아가려고 불량주로에 그냥 온 힘을 다 써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직선에서는 아직 어린 마필이니까 힘을 한 번에 몰아쓰지도 못하고 어디다 쓸지도 모르고 그냥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적정거리인 1000m고요. 또 야무진 기수, 장철 기수입니다. 지난주 장철 기수의 기승술 분명 확인들 하셨을 거예요. 폭발적인 기승술이거든요. 저는 내 눈이 잘못된 줄 알았어요. 문세영 기술을 보는 줄 알았어요. 정말로 멋진 기승술을 보여줬는데 아마 이번 주도 장철 기수의 기승 스타일까지 분명히 플러스 알파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일단 거두절미하고 6번 세명칸은 떡대가 좋아요. 그냥 힘으로 밀어붙인다면 이런 편성이라면 경쟁력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6번 세명칸 같은 경우 주폭으로 뜁니다. 워낙 덩치가 좋기 때문에 아주 성큼성큼 뛰는 그런 걸음을 보였기 때문에 6번 세명칸. 자, 강백호는 좀 조심스러운 마필 바로 7번 페네트로라는 마필입니다. 자, 데뷔전을 나서는 마필이고 아마도 실전 경험한 마필들을 상대로 싸우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마필이긴 합니다. 하지만 8월 11일 6월 10일인가요? 그때가? 8월 11일 제 연습 주행이었는데요. 자, 그때 당시 김혜선 기수가 외곽을 돌고 그때 같이 뛰었던 신데렐라맨 티즈글로리
상당히 그 상위군 마필들을 직선주로 해서 따라잡으려고 하는 그런 근성까지 보였는데요. 지난주에는 모든 걸 맞춰 놓고 나왔다라고 보여집니다. 훈련으로 아주 만반의 준비를 했고 또 이번 경주는 뭐 초반에 발빠른 마필 2번 달려라 파차이, 뭐 외곽에 11번 스토미 패션, 8번 슈마 이런 마필들이 일단 앞선을 끌겠지만은 뭐 7번 네 페네트로 체격 조건도 좋고 김혜선 기수가 직접 조교를 한 만큼 7번을 강백호는 강력히 한번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자, 11번 스토미 패션이라든지 약간의 그 병력이 있어서 나온 8번 슈마도 뭐 외적인 상태는 좀 양호합니다. 훈련 강도는 아주 센 마필들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 두 마리 마필들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강 팀장의 2번 달려라 파차이, 6번 세명칸 거기에 8번 11번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한번 막권을 압축해 볼까요? 그래야죠. 그래 시원하게 일경주 깨질 때 깨질마다 가볍게 한번 노릴 수 있는 거 한번 압축을 좀 해주시죠. 저는 7번 페네트로를 한번 강력히 배팅권에 중심에 놓고 때려보자.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고 싶고요. 자, 우선적으로 안쪽에 2번 달라라 파차이, 6번 세명칸, 뭐 8번 11번 뭐 요 안에서 끝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7번 페네트로 김혜선 기수 아주 멋진 기승수를 한번 보여주길 기대하면서 이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경주 1000m 국산 6등급 정말 이거 정말 난지도로 다 갖다 버려야 되는데 요즘 또 난지도가 없어져가지고 인천으로 또 다 가버렸는데 쓰레기장이 어쩜 이렇게 못 뛰는 말만 나왔을까요? 매번 결정력 보이고. 자, 설명 하나 해주시죠. 2번 인조이 마이쇼. 이 말 이름이 참 재밌는데 인조이 마이쇼 37주의 공백 무슨 사연이 있었다고요? 그렇죠. 요 마필이 이제 조금 더위에 약합니다. 원래는 지난주에 출전할 예정이 있었어요. 이번 인조이 마이쇼가. 그런데 열사병 여파로 인해서 또 치료 여파로 인해서 한 주간 출전이 미뤄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컨디션은 많이 올라왔습니다. 또한 이번 인조이 마이쇼 6월 16일 4경주 주행심사 기록입니다. 초반 SF 기록, 그러니까 초반 200m 스타트 기록이 13초입니다. 굉장히 빠른 기록이죠. 페르디도 포모로이가 13초 12니까 거의 뭐 동급 수준의 스타트 능력과 스피드를 과시한다고 보시면 돼요. 다만 외적인 활기가 중요합니다. 요 마필은 이제 여름에 조금 약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출주가 미뤄진 거예요. 그래서 현장 상태를 꼭 활기가 있으면 예시장 돌릴 때 텔레비로 봐도 그건 충분히 나오거든요. 말이 막 껐덕껐덕하면서 활기 있게 나오면 높은 점수를 주시고 대신에 모에 모아듯이 그냥 붕 늘어져서 이렇게 축 쳐져가면 요거는 축으로라기보다는 좀 하향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내용까지만 말씀을 드릴 테니까 꼭 현장 체크라고 메모를 해 놓으셔서 이경주는 2번 인조이 마이쇼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3번 캔텀 파워가 많은 인기를 모는데 데뷔전에서 사실은 이 마필을 냉정하게 따져본다면 능력 미달을 7번을 한 마리입니다. 또 주행주호 검사 걸음이 좋았고 직전 데뷔전에서 많은 인기몰이. 이번에도 훈련 상태가 좋은데 과연 어떻게 뛸까가 제일 궁금한 마필 중에 하나고요. 자, 저는 6번 업데이터. 이것도 정말 제가 조금 언성을 높이면 상똥말 같습니다. 정말. 맨날 나와서 인기만 끌고 세영이 태워 안 돼, 동아 태워서 감량으로 밀어붙여. 자, 그런데 이번에 거리가 몇 메타입니까? 1000m입니다. 이거 뭐 35조에서 아낄 이유가 없습니다. 또 하재흥 마방은 마필이 훈련 상태로 봐서 무조건 괜찮다. 무조건 가는 겁니다. 무조건 뭐 빼고 자시고 하는 마방이 아니기 때문에 하재흥 조교사도 무조건 승부를 들이댄다라면 6번 업데이트도 반드시 노림수를 가져야 될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자, 훈련으로 변화를 보인 마필이 12번 미스터킹인데요. 15번 뛰면서 단 한 번도 못 들어오면 이것도 상똥말이죠. 자, 그런데 뭐 어차피 마체가 적은데 훈련이 매번 약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장추려리를 불러다가 아주 훈련 강도를 높이고 발주 연습하고 할 짓은 다 하고 나오는 만큼 발주만 매끄럽게 이루어진다면 앞선에 다 무뎌지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12번 미스터킹까지 한번 공략을 해보시길 바라면서, 사실 이번 경주는 충마를 강력히 추천드리고 싶은 경주는 아닙니다. 왜?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강 팀장의 2번 인조이 마이쇼 현장 상태만 활기가 좋다라면 반드시 노려야 되겠고, 강백호 역시도 6번 업데이트 역시
현장 상태만 좋다라면 한번 6번 업데이트를 관심 마필로 설명을 드리면서 나머지 현장에서 팔리는 마필 뭐 3번, 4번, 12번 다 믿어 못 믿어입니다. 결승선 통과해봐야 하는 경주기 때문에 자 그래도 6번 업데이트를 중심에 놓고 배팅을 한번 작전을 짜보는 것도 유리하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3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3경주는 강백호가 일찌감치 한번 승부 경주로 공략을 합니다. 자 왜냐면은 제가 노리고 있는 마필이 아마도 인기권 5위권까지도 밖으로 밀릴 수 있는 마필인데요. 사실 이번 경주는 안쪽에 3번 퍼스티지라든지 뭐 7번 역전의 순간 뭐 이런 마필들이 인기를 모으는데 사실 결승선을 통과해봐야 하는 마필들입니다. 그래서 아주 칼을 갈고 나오는 마필이 하나가 있는데요. 자, 칼을 하도 갈다 보니까 손목만 남았습니다. 손목 자루만. 그 정도로 아주 이번에 구슬땀을 흘리면서 승부조교를 무장한 녀석을 놓고 나오는데 그 녀석을 놓고 때립니다. 자 인기마 딱 한 마리만 데리고 가고 인기마 3번 7번 중에서 한 마리는 자르고 때립니다. 자 요즘 문방구 가면 지우개 많이 팔죠. 근데 또 동네에서 막 지우개를 자꾸 사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1분 경주 3경주를 한번 현장에서 멋지게 강백호의 37막고는 없습니다. 자 배당마를 놓고 때리는 만큼 멋진 적중으로 3경주 함께 하셔서 배팅 작업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4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300m가 되겠고요. 이번 경주는 이류경마 강팀장의 첫 번째 집중 분석 코너입니다. 총 12마리가 출전을 했는데요. 화면을 보시면서 자세히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주리 1300m로 펼쳐지는 서울 1호 4경주를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개도 보시죠. 일단 선행 의지가 가장 강한 마필은 5번 윙프라우라는 마필입니다. 새벽 훈련 시 스피드에서 상당히 발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직전 경주만큼 좋은 컨디션 2억 기수의 야무진 말머리가 더해질 것이기 때문에 아마 5번 윙플라우가 초반 승부수를 먼저 던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다른 마필 중에 안쪽에 1번 상하이 팡팡이라든가 2번 두만강 외곽에 10번 엘란이라는 마필 특히나 10번 엘란 같은 경우는 순발력이 굉장히 올라오고 걸음이 늘고 있기 때문에 아마 10번 엘란이 5번 윙프라우와 함께 초반 힘겨루게 나설 수 있다는 점도 꼭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선두권은 4코너까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나 5번 윙프라우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선행 굳히기를 위해 강한 말머리를 펼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4코너까지는 여유 있게 레이스를 주도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어요. 훈련 상태가 직전보다 더 좋고요. 뚝심도 좋기 때문에 5번 윙프라우의 선행 의지를 좀 높이 평가해 주시고 요 마필을 좀 관심권으로 초반 상황을 풀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라스트와 결승선 상황인데요. 일단 5번 윙프라우는 충분히 서두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선행력을 살려 정면 승부에 나섰고 이번에는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체력을 보강하고 나왔고 편성도 나쁘지 않아요. 문제는 이제 단독 선행을 얼마나 편안하게 나설 것이냐인데 제가 봤을 때 50% 이상 편안하게 나설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 외곽에 12번 샤크 파티라는 마필이 있습니다. 박태종 기수가 기승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면은 있지만 이 마필이 탄력감이 굉장히 좋아요. 걸음발이 완전히 트인 상태입니다. 1억 2천만 원짜리 죄송합니다. 1억 4천만 원짜리 고가의 마필 매니피와 서밋 파티의 자마로서 막강 잠재력을 갖고 있고 또 근성 보강을 이끌어냈고 이번 경주 전개적으로 또 잠재력과 능력을 감안하면 가장 우수한 마필이 바로 12번 샤크 파티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 마필의 우승 가능성 체크해 놓으셨으면 좋겠고 도전 마필 중에 최근 컨디션이 가장 좋은 마필 누가 뭐래도 6번 올킬입니다. 25전을 치르는 동안 난 한 번도 입상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면은 있지만 최근 분명 꾸준히 띄워주고 있거든요. 이번 경주 출발해서 크게 밀리지 말고 조금 더 빠르게 올라옵니다. 직전전은 너무 늦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 김효정 기수가 직전 경주의 패배를 거울삼아 조금 더 빨리 올라올 수 있다는 점에서 6번 올킬의 역습 가능성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신의 기대주인 4번 모네플라잉이라는 마필이 있습니다. 굉장히 힘이 좋아요. 이 4번 모네플라잉 같은 경우는 자세가 좋은 마필이에요. 물론 아직은 좀 실전 경험이 부족하고 거리 경험도 없기 때문에 뭐 강력한 도전마라 이렇게 포장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훈련도 열심히 했고 투지로 밀어붙인다면 또 전개도 나쁘지 않거든요. 힘이 좋기 때문에 이게 선행마 같으면은 어려울 것인데 선입형이나 또 심형각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인기마에 혀를 찌를 수 있다는 점에서 4번 모네플라잉의 이변 가능성까지 한번 체크해 놓으시길 부탁드리며 최종 막권 구매 전략은 일단 12번 샤크 파티를 중심으로 조금 공략하시는 게 유리할 듯 싶고요. 도전 마필 중에선 선행력 뛰어난 5번 윙프라우, 거기에 지구력 승부 나선 6번 올킬, 거기에 만에 하나 이변이 발생한다면 4번 모네플라잉까지 12 놓고 5, 6, 4, 12, 5를 좀 가장 많이 공략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 12, 6, 12, 4 이런 순서대로 12 놓고 5, 6, 4 이런 식으로 가볍게. 그러나 이번 서울 4경주는 어려운 경주입니다. 사실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도움을 많이 드리려고 열심히 준비는 했지만 껄끄러운 상대 곳곳에 빈틈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게는 하지 마시고 소액으로 가볍게 요 4마리 4번, 5번, 6번, 11번 요 4마리를 좀 중점적으로 가볍게 소액으로 접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5경주입니다. 4경주 강 팀장의 집중 분석 코너 12마리. 어떤 마필 잘 설명해 주셨죠? 자, 어떤 놈 놓고 어디다가 이렇게 전개까지 어떻게 마지막에 올라올 것까지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자, 현장 체크 꼭 하셔서 좋은 결과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고 5경주 역시도 제가 집중 분석 코너로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총 12마리인데요. 저희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위경마 강백호가 준비한 5경주 집중 분석 코너가 되겠습니다. 경주거리 1200m가 되겠고요. 인기마 접전 경주가 펼쳐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직전에 이겼던 마필과 직전에 졌던 마필들의 다시 재격돌 상황이 나오고 있고, 자, 국내산 마필 1번 점입 가속과 데뷔전을 나서는 신예 마필들까지도 최선을 다해볼 수 있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5경주 1200m 혼합 4등급 경주인데요. 자, 거기에 국내산 마필인 1번 점입 가속이 직전보다 경주거리를 줄여 나왔고, 자, 게이트 2점이 상당히 좋은 만큼 아마도 1200m에서 게이트 2점을 활용해서 강력하게 선행권까지 나설 마필이다. 자, 그렇다면 직전 경주 강백호가 놓고 때렸던 11번 티즈글리 역시도 자, 외선에서 김영근 기수로 훈련자를 바꾸면서 정성을 들인 만큼 두 마리가 우선적으로 선행권에 선행 선입으로 레이스를 이끌어 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 틈새를 노린 마필은 직전 경주 따라가는 전개였죠. 6번 필리포스가 선입 전개를 펼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자, 나머지 마필 뭐 5번 게이트에 있는 바이오 매직이라든지 뭐 초반에 발빠른 마필들이 몇 두는 있습니다만도 1번 11번을 앞선에 빠르게 따라가기에는 다른 마필들이 모두 중위권 전개를 펼칠 수밖에 없는 마필이고요. 자, 여기 데뷔전에 나서는 눈여겨보셔야 될 마필은 바로 10번 게이트에 있는 승리 기억이라는 마필인데요. 1억 1,800만 원짜리의 외산 마필치고는 상당히 고가로 구입을 한 마필입니다. 자, 정정희 기수가 오랜 시간 주로 훈련을 했고 또한 체격 조건이 좋은 515kg대의 덩치를 가졌기 때문에 자, 외선에서 10번 게이트는 승리의 기억, 주행조 검사 때 시종 외곽을 돌면서도 직선주로에 별 추진 없이도 걸음이 좋았던 마필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마필 중에서 안쪽에 있는 2번 우나카비오. 자, 최근에 예전에 이 우나카비오 같은 경우는 선행력으로 레이스를 펼치다가 각지를 좀 변화를 해서 추임력으로 자, 레이스를 진행을 하고 있는 마필인데요. 직전 경주에 11번 티즈글리라든지 6번 필리포스를 자력으로 이기기는 어렵겠지만은 그래도 이번 경주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이변을 노려볼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자, 대략적으로 마필의 능력까지는 설명을 드렸는데요. 레이스 전개를 과연 1번 전입과속과 11번 티즈글리가 얼마큼 빨리 끌고 가느냐, 아니면 힘 조절을 하면서 뒷말들이 따라오게 편하게 천천히 레이스를 이끌어 나갈 것이냐가 관건인데, 아마도 박어른 기수가 기승을 했기 때문에 1번 점입과속은 죽든 살든 아주 개패듯이 잡고 앞장에 가서 버티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다만 1번 점입과속은 지구력이 좀 부족한 그런 마필이긴 합니다만도 이번 경주 결승선 200m까지는 1번 점입과속이 앞선에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자, 11번 게이트에는 티즈글리 역시도 직전에 선행을 나서면서 직선주로 200m를 남겨놓고 이렇게 외측으로 삐지면서 외측으로 바깥으로 삐지면서 입상에 실패를 했는데 끝걸음 여력은 나쁘진 않았습니다. 자, 이번에도 용근이가 직접 조기를 한 만큼 아마도 어깨를 같이 맞대고 나온다라면
직선 150m에서는 점입 가속을 이길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자, 거기서 따라오던 외곽의 10번 게이트는 승리 기억이라든지, 자 6번 게이트에 있는 필리포스, 내선을 파고 나올 2번 우나카비오, 이런 마필들이 자 선두권 무너지기를 기다렸다가 마지막 한 발을 기다려볼 수 있는 마필입니다. 자, 저는 결론적으로 이번 경주는 11번 게이트에는 직전에 티즈걸리가 외측 사행만 안 했다라면 왔다라고 저는 보였기 때문에 또 훈련 상태까지 받쳐주고, 자 11번이 제일 먼저 결승선을 저는 통과할 것이다, 제일 먼저 직선에서 다 때려잡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11번을 일단 배팅권의 중심에 놓고요. 자 6번 티즈글리가 직전 정도의 걸음이라면 따라오는 전개 속에서 뒷심 여력이 상당히 좋았던 만큼 주로가 아마도 좀 빠르게 진행이 된다라면은 따라오기가 좀 조금 힘들겠지만은 이번 주 일요경마 경주로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6번 게이트에 있는 필리포스가 그래도 제일 안정적으로 2차권까지는 올라올 수 있겠다. 만약에 레이스가 좀 빠르게 진행된다면 점입 가속도 앞선에서 1200m 그냥 끝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이변을 노려볼 수 있는 10번 마필인 승리기억, 요것도 체격 조건이 좋고 설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능력적으로는 충분히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만큼 10번 승리기억도 배팅권에 안고 가셔야 될 마피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2번 우라카비오, 요거는 이변 세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우선적으로 강백호가 추천드리고 싶은 마필은 11번 티즈걸리를 배팅권에 놓고 한번 때려보자. 11번을 놓고 6번, 1번, 10번, 11번을 놓고 6번, 1번, 10번, 이렇게 세 마리 마필만 마권을 잘 조합을 하셔서 자 일요경마 5경주 집중분석 꼭 적중히 나와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6경주 1200m 경주거리 1200, 이번 경주를 강팀장의 특급 승부처, 자 현장에서 많은 인기를 모을 마필이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마필에 불안 요소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또 특급 승부처로 자 공략을 하는 6경주 강팀장의 설명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오늘 5번 신의 명령이라는 마필은 신의 기대주입니다. 50조 박재우 마방의 꿈나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고요. 한센의 자마답게 연승가들을 달리고 있습니다. 워낙에 스피드가 좋은 마필이고 이번 경주 인기 1위다운 능력을 과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 마필이 아직은 어린 2세 마필이고 안말입니다. 두 번 다 편안하게 선행을 주도하면서 또 게이트 2점 1번 달고 견제 없이 내선 최적 선행 적계를 펼치면서 우승을 한 기록입니다. 물론 성장 잠재력이 무궁무진하고 반드시 안고 가야 되겠지만 만에 하나 안쪽에 2번 슈퍼 캡틴이 스피드가 빛이 날 경우 5번 신의 명령이 과연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냐, 선행에 실패할 가능성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어린 마필이기 때문에 무작정 앞에만 서려고 하는 버릇이 재발될 경우 의외로 앞선이 무너질 가능성도 높고 또 이변의 빌미나 역전의 빌미를 제공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히 전개적으로 또한 내용적으로 접근해 보실 경주가 바로 6경주고, 그래서 이번 경주를 특급 승부처로 이번 경주 최적 전교 속에 멋진 탄력으로 우승 노릴 기가 막힌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제대로 준비했습니다. 기대해도 좋을 만큼 철저히 준비한 만큼 현장에서 멋진 소식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경주 현장에서 5번 신의 명령, 좀 전에 설명 잘 들으셨죠? 자 데뷔 후 두 번의 경주에서 모두 1번 게이트였습니다. 자 이번엔 5번 게이트, 거리도 늘었고 2세마, 그냥 부러지는 순간 배당입니다. 달리랍니다. 뭐 조선 경마가 또 이런 말이 하나씩 부러져야 또 재미도 있고 뭐 갔니 안 갔네 현장에서 떠들고 하는데, 자 5번 신의 명령 분명한 것은 2세마의 앞말이다. 자 현장 특급 승부처 함께 해주시길 바라면서 7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7경주는 경주거리 1400, 자키 메모리얼 경주. 이번 경주가 강백호 현장 승부처인데요. 사실 제가 이번 경주를 다 풀어드리려고 했습니다만도 이번 경주는 그동안 경마장에서 낙마 사고라든지 부상 훈련 중에 고인이 되신 분들을 명복을 기리기 위해서 이 1년에 한 번이 있는 행사죠.
자키 메모리얼 경주가 시행이 되는데 사실 좀 자세히 풀어드리고 싶었는데 이번 경주 때려먹을 마필이 하나가 있어서 좀 아깝더라고요. 다 풀어드리기가. 그래서 7경주는 제가 현장 승부처로 공략을 합니다. 좀 그 자키 메모리얼 경주를 승부 경주로 하는 게 조금 못내 좀 죄송스럽기는 한데 뭐 돈 놓고 돈 먹기 위해서 뭐 그런 거 있습니까? 무조건 맞추면은 뭐 때려 먹는 거지. 자, 그래서 7경주 거두절미하고 현장에서 누가 팔리든지 저는 상관 안 합니다. 새벽 조교 때가 그냥 미쳐 있다. 그냥 벌써 결승선 지나서 풀 뚫고 앉아 있습니다. 이 녀석만. 왜? 놓고 때릴 마필이. 자, 그 녀석만 놓고 때리면 때려 먹을 거는 많다. 불안한 인기마가 너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현장에서 7경주 멋진 적중으로 돈 제대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경주 경주거리 1700m 국산 3등급. 자, 1번 게이트는 골든 게이트가 최근에 아주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상승세의 걸음. 또 승급전에 나서는 순발력 좋은 마필 3번 당대 걸작 12번 골든 스텝까지 접전 경주. 1번 골든 게이트. 자, 이건 마명이 멋집니다. 골든 게이트. 요거는 뭐 게이트도 요번에 1번이고. 그럼요. 마명대로 가는 거예요. 골든 게이트. 1번 게이트입니다. 그렇습니다. 골든 게이트가 1번 게이트를 차지했으니까 1700에 무조건 점수를 주셔야죠. 일단 제주경마 1400, 서울경마 1700. 1번 게이트는요. 돈 주고도 못 단다고 그래요. 굉장히. 일단 50점 따고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낄 이유도 없고요. 거기에 경주로의 여우 누굽니까? 바로 최범현 기수입니다. 경쟁력을 보일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춰줘. 물론 이번 경주 상대들이 만만치 않아요. 사실 세게 붙었어요. 직전에는 삼바 페스티벌을 달고 들어올 정도로 굉장히 허접한 편성이었습니다. 약편성이었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그때하고는 판이하게 틀립니다. 거의 특별경주급 강편성이긴 합니다. 그러나 1번 게이트의 이점을 최대한 살려서 또 근성 있는 마필이잖아요. 이 마필은 근성이 좋아요. 이 마필의 장점만 최대한 평가해 주시고 또 그걸 믿고 공략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번 골든 게이트. 자, 5번 컨저버티브가 이번에 아주 칼을 갈고 있던데 직전에 공백기가 11주 있었고 또 승부 의지도 뭐 승부 의지라고 또 얘기를 하면 좀 기분 나쁘겠지만 초반이 느려서 후미권에서 광팔고 말았는데 요번 5번 컨저버티브 훈련식 겨름의 변화가 뚜렷한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제일 훈련 시 뭘 중점적으로 만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을까요? 스피드 보강에 상당히 주력을 했습니다. 이 마필은 초반이 그렇게 빠른 말이 아니죠. 자, 그렇다 보니까 외주로 펜스에 붙여서 아주 뭐 실전과 같이 신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훈련을 보였습니다. 예, 우리 이제 강현님이 훈련으로서 이 답을 내주신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5번 컨저버티브가 직전 6월 17일 구경주의 실패 원인이요. 출발도 늦었지만 중속이 조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몸놀림이 좀 둔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아주 작심하고 마방에서 아주 빡시게 강훈련을 주문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뭐 정확히 제가 들었다, 다이렉트로 들은 게 아니고 내 나름대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또 이제 물어보고 또 분석도 하고 이제 제 생각도 물론 여기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괜한 오해는 하지 마시고 다만 분명 그래도 근사치가 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또 수긍이 가는 내용인 것 같아서 제가 고객 여러분에게 회원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거니까 5번 컨저버티브 이번엔 좀 빠르게 아마 스타트부터 좀 강하게 강단 있게 말머리를 펼칠 수 있다는 거, 요 점을 좀 높이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1번 골든 게이트는 1번 게이트에 배정을 받았고 5번 컨저버티브는 중속 발휘를 위해서 스피드 보강에 훈련을 했고 자, 저는 3번 당대 걸작 이 마필에 대해서 제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마필인데요. 그동안에 직선주로 해서 항상 발을 못 바꾸는 그런 단점을 보였고 또한 그 코너가 4개가 많은 1700m에서 항상 발바꿈이 수월하지 못해서 입상에 실패를 하고 했는데 직전엔 1300이었죠. 그냥 선행으로 한 바퀴 돌았습니다. 이번에 1700m 3번 게이트죠. 자, 누가 선행을 갈 것 같습니까? 제가 봐서는 3번 당대 걸작이 이번 경주 선행을 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김영gun 기수가 직접 조교를 했고 또 7경주에 나오는 외산 3등급 천행이라는 마필을 여유 있게 따돌릴 정도의 신장세가 뚜렷하다면 3번 당대 걸작 승급전에 부담 중량 줄었고 1700m 거리적인 경험이 있고 자, 이번에도 한번 연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자, 여기서 이변을 노려본다면 6번 초원의 창가 훈련 상태는 좋은데 최근에 왜 못 뛰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마필은 오랜 시간 올 여름 내내 수영 조교로 아주 수영장에서
아주 시원한 데서 폐활량을 늘리고 나오는데 6번 초원의 찬가가 마지막 역습을 노린다면 충분히 배당을 내줄 마필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자 저는 3번 놓고 한번 시원하게 뭐 1번 골든게이트라든지 5번 컨저버티브 뭐 6번 초원의 찬가 뭐 이런 마필들을 한번 공격적으로 때리는 만큼 참고하시길 바라면서 현장에서는 아마도 1번, 5번, 3번이 3마리가 깜빡깜빡 할 겁니다. 하지만 1700m의 거리적인 장점이 있는 3번 당대걸작을 저희 방송에서는 축으로 놓고 1번, 5번, 6번 이렇게 3마리 추천드리면서 구경주로 넘어갔습니다. 자, 구경주는 일요경마의 하이라이트 경주 브리지업 경매마입니다. 경매마 제주도에서 매년 펼쳐지는 경매를 하는데 자 여기에서 제일 비싼 놈 하나 나왔네요. 1번 2억 400만 원짜리 록하드텐 자마 에클레어 뷰티. 이게 뭐 말값이 왜 이렇게 비싼 거야 이게. 아 정말. 자 이번 경주는 10번 행운꼴 6번 2000쌀 안쪽에 4번 끌어주는 손 안쪽에 1번 에클레어 뷰티. 자 이런 마필들인데 자 이번 경주는 같은 7번 2000쌀 요거 2000 시청 소속인데 직전에 뛰는 거라면 장난이 아니죠. 이때 제가 알기로는 우리 강현님께서 1경주였을 거예요. 예, 아마 맞습니다. 강하게 이거 강력한 축으로 한번 추천드렸던 저희 방송에서도 기억이,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거 뭐 우승까지 낙승까지 노려볼 수 있다라고 아마 제 기억으로는 새벽조교 우수 추천마로 아마 추천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번 훈련 상태는 어떻습니까? 훈련 상태도 그 마하이마이라는 마표가 병합 훈련 시 뭐 직전 정도의 걸음 아직은 뭐 2세마리니까 그러니까요. 꾸준히 성장세를 보이고 그렇죠, 있죠. 그렇죠. 네, 예. 뭐 상태는 좋습니다. 예, 요게 2000 쌀이요. 쌀 중에 가장 좋은 쌀입니다. 말도 2000 쌀이 가장 좋죠.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그만큼 기대치를 높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 지구력의 강점을 보이는 마필이고 무엇보다 이게 특별 경주예요. 10번 행운꼴이라는 발빠른 마필이 이제 선행을 주도하겠지만 이게 특별 경주는요. 뚝심형 마필들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거든요. 경주 전개가 그렇습니다. 스피디형 마필보다는 지금까지의 모든 대상 경주나 특별 경주 통계를 보면 선입형 각질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 상대적으로 좀 유리해요. 그만큼 7번 2000쌀은 그런 훈련을 또 많이 했다고 제가 알고 있고 또 우리 안현명하고 상의를 한 부분인데 7번 2000쌀 같은 경우는 보폭도 넓은 말이잖아요. 그 점만 잘 살린다면 이번 경주 경쟁력을 논할 수 있다고 판단이 듭니다. 자 6번 야오 스마트 캣이 이게 그 원쿨 깻자마인데 원쿨 깻자마들이 좀 초반이 빠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 훈련 상태를 놓고 본다면 동수가 아주 2주간에 걸쳐서 정성을 다했는데 어차피 2세 맞길이 붙었기 때문에 6번 야오 스마트 캣 이것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그럼요. 이건 의외로 실전 경험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아마 배당이 조금 나올 거예요. 그렇죠. 예, 인기마보다는 조금 복병마 수준 내지는 상대마 수준으로 갈 건데 김동수 기수는요 장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 참고 딱 취입하는 그 능력, 그 자세가 굉장히 좋아요. 이 몽키 자세라고 그래가지고 다부지기도 하지만 그 말에 딱 엎드려서 채찍을 대고 말과 한 몸이 돼서 밀어주는 그 능력. 그러기 때문에 막판 싸움에서 좀 더 탄력을 더 내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 장점을 살려서 6번 야오 스마트캣을 이끌어낸다면 이번에도 충분히 의외로 앞선이 무너질 수도 있는 경주거든요. 특별 경주입니다. 6번 야오 스마트캣은 배당 메리트도 있고 싹수도 있고 주행심사 시 보여준 그 걸음이라면 체중 변동만 크지 않다면 분명히 도전권 세력으로 손색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10번 행운꼴이 문제의 마필입니다. 왜냐하면 직전보다는 게이트가 외곽으로 밀려 있고 직전 경주 현장에서 단승식 1.4배까지 뚫리면서 내가 대가리다. 왜? 단거리 1000m에서 보여준 게 있었거든요. 근데 1200으로 딱 올라가니까 불량주로 해서 완전히 직선주로 250m에서 말이 밀다가 안 되니까 이철경 기수가 포핸드 채찍 세워가지고 마필을 깝대기를 잡았는데 결국은 못 들어왔습니다. 뭐 이번에도 이철경 기수가 직접 조교를 했고 현장에서 많은 인기를 모을 마필인데요. 다만 외곽으로 밀린 게이트를 얼만큼 극복을 하고 힘 소진을 초반에 하는 만큼 직선에서 어떻게 될지 것이냐.
요것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길 바라겠고, 자 저는 4번 끌어주는 손, 뭐 체격 조건은 좀 적습니다. 또 직전 경주에 많은 인기몰이 속에 김정준 기수가 현장에서 체중도 10kg가 빠져나왔고, 하지만 제가 봐서는 훈련 과정을 놓고 봐서는 상당히 근성이 좋은 마필로 보여지고 있고요. 자그마한 체형에서 뿜어져 나오는 아주 발걸음이 탄력도 좋고, 자 이번엔 어떻게 이찬호 기수가 기승을 하는데 김정준 기수가 좀 잘린 것 같습니다. 직전에 못 들어와서 제 느낌입니다. 요거는 자 이찬호 기수가 아주 강하게 훈련을 했고 약간의 농땡이 기질을 보이자 아주 이찬호 기수가 채찍까지 되면서 체근을 했는데 4번 끌어주는 손도 충분히 입상 도전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보여지는 가운데 1번 에클레어 뷰티는 2억 400만 원입니다. 말값만. 그냥 말값만 2억 400만 원이고요. 뭐 더 이상 유승환 기수가 샤크 파티라는 마필과 병합도 하고 의지는 보이는데 별로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은 느낌은 훈련 상태는 어떻습니까? 그냥 뭐 좋습니다. 좋다라고 보여지지 대상 이거 뭐 8천만 원짜리니까 근데 의지는 많이 보였습니다. 샤크 파티랑. 현장을 좀 한번 확인해. 이거는 뭐 현장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사실 이번 경주는 10번 게이트는 행운권을 축으로 뭐 분산 배팅을 하자. 내지는 7번 2,000쌀을 놓고 분산 배팅을 하자. 이렇게 추천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 이세마가 8천만 원짜리 8,550만 원짜리에 상금을 두고 치러지는 경주이기 때문에 아마도 현장 상태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저희가 방송 추천 마필 4번, 6번, 7번, 10번 요 네 마리를 가지고 조패를 한다면 아마도 크게 벗어나는 적중권에서 벗어나지는 않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지면서 자 이번 경주는 현장 상태로 한번 최종 막권 전략을 현장으로 마이크를 돌려서 한번 공략을 하는 것도 유리하겠다. 그래야 우리도 먹고 살 거 아닙니까? 이렇게 풀어주고 뭐 한 경주 정도 이렇게 살짝 그 깜깜이로 현장에서 한번 때리는 것도 좋지 않겠냐. 좀 이쁘게 봐주십시오. 자 구경주 마필 설명은 다 드린 만큼 최종적으로 예시한 상태를 확인한 이후에 현장에서 막권 정리하는 거로 하고 자 10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0경주 2000m 1등급 경주고요. 강 팀장의 메인 승부처입니다. 아주 내용도 좋고 이번 경주는 불안한 인기만 아주 인정 사정 없이 아주 과감하게 잘라내고 딱 두 방 막권으로 때린다고 하시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서울 10경주는 뭐 군계 1학의 우승 후보로 봐야 될 마필이 있습니다. 바로 청담 도끼입니다. 일단 3번 청담 도끼는 경주력이 뭐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있죠. 앞뒤가 다 있는 마필이고요. 엄청난 파괴력을 갖고 있습니다. 서울 경마 빅3 중 하나고 또 적임 기수인 김용근 기수 거기에 2000m 부담 중량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경주가 바로 2000m입니다. 그런데 순풍에 돛을 달았습니다. 직전 대비 무려 5kg의 감량 이점과 함께 52kg. 우승을 목표로 철저히 준비한 만큼 이 마필은 반드시 안고 가야 됩니다. 경주의 축으로 공략합니다. 문제는 자, 3번 청담도끼에 붙여먹을 마필입니다. 다 고만고만하죠. 그렇다고 이것저것 찢어발겨서는 돈이 안 되고요. 그래서 이번 경우는 아주 싱싱하고 내용 있는 놈 딱 한 놈만 팹니다. 영화 제목처럼 영화 대사처럼 딱 한 놈만 팹니다. 시원하게 한 놈만 팹니다. 그런데 한 놈 패다가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또 팰 놈을 하나 만들어놨어요. 반주력 정도 방어 전략으로 한 마필만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원틀 한 방 시원하게 붙어보고 만에 하나 요 한 방이 깨질 경우를 대비해서 리스크를 좀 줄이기 위해서 또 방어 전략 요 정도로 해서 한 마리만 더 가져갈 거 까고 받치고 딱 두 마리로 시원하게 3번 청담도끼 놓고 메인 승부처답게 깔끔하게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경주 2000m 메인 승부처 강 팀장의 메인 승부처인 만큼 꼭 함께해 주시길 바라면서 일요경마 마지막 11경주 1200m 안쪽에 1번 켄터키 여인이 직전에 참 그 김덕현 기수 감량 기수까지 기용을 하면서 의지를 보였는데 아쉽게 2차 자 승급전인데 1번 켄터키 여인이 이거 어떨까요? 이게 이제 딱 양날의 검인 것 같아요. 자 직전 경주 보여준 경주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쥐어짰습니다. 그렇죠. 진짜 감량 이점을 최대한 살린 결과라고 저는 평가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이찬호 카드를 꺼내 들었어요. 그리고 또 1번 게이트고요. 이덕현 기수하고 이찬호 기수하고는 정말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최소한 타이밍으로 해도 1초 이상 타임 차이가 날 거거든요. 그래서
등짝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일본 켄터키 여인은 현장 활기만 받쳐준다면 축으로는 가져갈 수 없겠지만 도전마 정도로는 평가를 좀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본 켄터키 연인 8번 천지각 요배통 병력이 있는데 요거는 뭐 훈련 상태 이상은 없고 요것도 일단 입상권으로 분류를 해줘야죠. 예, 이 요배통이라는 걸 말 그대로 이제 허리가 조금 무리가 와가지고 그게 이제 약간 좀 그렇게 큰 질병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운동기 질환의 하나로서 충분히 치료를 하면 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출주주의가 이제 8주 만에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치료를 하고 나온 겁니다. 또 강 의원님이 제가 이 방송 전에 여쭤봤거든요. 8번 천지가의 훈련 상태가 어떠냐 그러니까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더라고요. 아마 또 설명을 해드릴 건데 그래서 저는 사실 8번 천지가에 대해서 굉장히 이 기대치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게 있거든요. 이 마필이 자세가 그렇게 좋답니다. 바람의 영향을 거의 안 받는데요. 다른 말처럼 고개를 이렇게 들고 뛰는 게 아니라 이 천지가는 낮게 깔린 우리 옛날 그 비행기 콩코드라는 비행기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쫙 돼가지고 이렇게 바람의 영향을 안 받게 마로 뛰고 막 마로 날아다니던 그 비행기처럼 이 천지가가 딱 그런 스타일이래요. 굉장히 자세가 좋대라는 거죠. 그래서 바람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한번 탄력이 붙으면 그게 굉장히 길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8번 천지가 그 점을 또 마방에서 잘 알고 신영철 기수 노련한 기수이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이 마필의 능력을 최대한 끌어내기 위해서 아마 그런 작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높은 점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월요일날 신현철 기수가 내주로 길게 몰아냈는데요. 걸음 자체는 이상은 없고, 자 강백호는 10번 매니뮤직입니다. 최근 경주에서 1200, 1400 매니피 혈통의 마필인데요. 사실 이 마필은 걸음의 정체를 보이다가 최근에 조금씩 걸음의 변화를 보이고 있고 안토니오 기수가 직접 최근 2번 경주에서 입상권 아쉽게 3착에 머물고 있는데 자 이번엔 경주 거리를 줄여놓았고 아마도 현장에서는 인기를 모으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초반에 발빠른 마필들이 안쪽과 바깥쪽에 포진이 돼 있기 때문에 입상권에는 조금 밀려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훈련 상태라든지 전개의 이점 거리를 1200까지 줄여나왔기 때문에 어차피 강하게 외선을 타고 나온다라면은 10번 매니뮤직도 충분히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겠고 자 저는 5번 어나더 스마트원은 여기서 와야 되지 않겠느냐. 자 조재로 기수가 직접 훈련을 했는데 이 마필은 체격 조건도 좋고 최근에 상승세의 걸음도 좋고 또한 월요일날 새벽 조교를 4위군 마필 참마라든지 뭐 이런 마필과 3마리가 다중병합을 했는데 제일 좋은 마필은 바로 5번 어나더 스마트원이 아주 제일 앞선에 치고 나가는 그런 걸음을 봐서는 앞선행이 아니라 하더라도 꼭 선입 자유형 추입형 전국구입니다. 말 그대로 5번 어나더 스마트원은 와야 된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자 11경주 최종 막권 전략도 저희가 뭐 압축을 해드린다라면 이왕이면은 5번 어나더 스마트 원을 놓고 때려보자. 안쪽에 승급전 1번 켄터키 연인이라든지 8번 천지가라든지 10번 매니뮤직 이런 마필들도 한번 입상권에 올려보시길 바라겠고 좀 악벽기가 있는 마필 중에서 7번 스페셜 조이 참 요거는 진짜 계륵 같은 마필입니다. 예전에 서승훈 기수가 탔을 때 이걸 서울에서 한번 제가 한 40배짜리를 때려먹고 그때 갖다 버렸는데 이것도 포획형 마필이기 때문에 뭐 방출식 기수도 먹고 살아야 되죠. 요거는 이변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11경주 5번을 넣고 방송 추천 마필 1번, 8번, 10번 일단 우선적으로 추천을 드리면서 마지막 경주 꼭 한번 적중이 나와주길 기대하면서 8월 20일 강 팀장과 강백호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자, 강 팀장의 6경주는 특급 승부처고요. 10경주는 메인 승부처라고 말씀을 드렸고 뭐 딱 두 방 따닥 막권으로 끝내겠다. 자, 강백호는 3경주 7경주 현장 승부처인 만큼 함께 해주신다면 이류경마 멋진 대승으로 경마 팬들께 기쁨의 선물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오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이류경마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쉬어갈 경주는 과감하게 딱 쉬어가고 붙을 경주만 딱 선별해서 붙어보시기를 진짜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강백호는 적중만이 살 길이다. 오로지 적중만으로 말할 뿐이다. 자, 현장에서 멋진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경마팬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